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 저는 기아의 첫 번째 전기 세단인 EV4 중에서도 롱레인지 GT라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거의 3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고요. 추가적으로 GT라인 롱레인지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차량 가액이 5,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살짝 비싸죠. 아무튼 EV4가 출시되었을 때 시승행사에서도 타봤고 다시 또 이렇게 시승차를 받아서 데일리카로 며칠 동안 타고 다녔는데 확실히 이 전기차를 조금 보급을 시키려면은 상품성도 좋아야 되는데 가격 진입 장벽도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EV4가 같은 플랫폼 베이스에 배터리 용량도 스탠다드 롱레인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출력도 똑같은 EV3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69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뭐 아무래도 좀 더 최근에 출시가 된 차량이기도 하고 또 무언가의 신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비싸겠죠. 근데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은 플랫폼 베이스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었을 때 보통은 SUV 차량들이 조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세단에 비해서 SUV는 뭐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차체 자체가 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쇠판이라도 더 들어갔을 테고,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SUV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EV3는 EV4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은 EV4 롱레인지 기준으로 62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8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주행 가는 거리도 이 롱레인지보다는 조금 더 짧거든요. 아무튼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한 52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3,600만 원대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전기차에서는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내연기관으로 시선을 착 돌려보잖아요. 와,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EV4가 준중형이긴 하지만 중형을 상회할 정도의 하체 감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중형 세단 뭐 있습니까? 바로 소나타가 있죠. 요즘 소나타가 또 이제 연식 변경을 거쳐가지고 생각보다 이 옵션 상품성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0 말고 1.6 터보, 소나타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3,50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EV3 스탠다드 가장 깡통을 서울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내연기관을 운용하셨던 분들은 사실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가격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상품성에 또 얘가 롱레인지 17인치 기준으로 복합 주행 가는 거리를 533km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현대기아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뭐 아이오닉 9, 뭐 EV6, EV9도 이렇게까지 많이 가진 못해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EV4는 지금 배터리가 56%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4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반틈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대략 3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니까 100% 완충을 했을 때 제 예상으로는 아마 600km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거주지에 집밥이 없어요. 전기차 충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전기차의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 번 충전했을 때 600km 주행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를 한 번도 운용하시지 않는, 계속 이제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은 이 전기차 충전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전기차 충전할 때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밥입니다.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 겁나 느린 거 있잖아요. 한번 물려놓으면 거의 뭐 반나절 동안 충전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싸고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빠르고 짧아질수록 충전 금액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EB4 롱레인지 기준으로 350kW급 초급속 충전이 있잖아요. 뭐 휴게소의 이핏 이런 거, 그런 거를 완전 제로 상태에서 완충을 했을 때 충전 금액이, 이것도 약간 충전기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2만 원 후반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올림하면 3만 원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은근하게 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추천해드리는 분들 중에 집밥이 있으신 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급속 충전은 계속하면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급속 충전은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도 비슷한 덩치의 가솔린 차량하고 비교를 하면은 또 가솔린 요 정도 덩치가 아반떼 정도가 있죠. 아반떼가 주유를 가득하면 얼마 나오나요? 한 5만원? 6만원 나오나요? 제가 아반떼를 가득 주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보통의 뭐 중형차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에 요것도 이제 지금 뭐 유류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 7, 8만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또 충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이다면 또 괜찮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가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 EB4 진짜 깡통을 사더라도 서울 기준으로 3,600만 원대인데, 3,600만 원이면은 소나타 풀옵션을 살 수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은 그랜저와 K8 기본 트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EB4 vs 뭐 그랜저나 K8 둘 중에 무엇을 고를 거냐 하면은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랜저와 K8을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급 차이는 무시를 못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예요. 팩트입니다. 일단 얘는 준준형 C 세그먼트고 그랜저와 K8은 준대형 E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 감성이 다르고요. 엑셀을 밟고 막 핸들을 조정을 했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EB4가 준준형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마감새와 퀄리티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얘가 중형보다 좋다, 준대형보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SUV로 눈을 살짝 돌려보면은 스포티지와 투싼, 요것도 하이브리드까지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불과 어제까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습니다.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뭐 역대급 가성비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최고 트림인 T7이 3,600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EB4 스탠다드 완전 깡통 실구매 가격하고 겹치는 거죠. 근데 EB4가 좋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좋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토레스가 일단 덩치적으로 압도적으로 크기도 하고 실내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크기에서 오는 뭐 MVH라든지 승차감 이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요번에 연비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18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유로 70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죠. 아무튼 간에 자꾸 제가 막 비싸다 하긴 했지만, 일단 전기차 중에서는 확실히 구매 금액대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들어갔냐? 아닙니다. 3원계 NCM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는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의 합작품인 HLI 그린파워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EB3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 똑같고 배터리 용량 EB3하고 똑같고 플랫폼도 EB3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SUV를 선택을 할 것이냐, 세단을 선택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주행 감각도 EB3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그리고 승차감은 이상하게 EB4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0.1, 0.2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는 뭐 헤드룸이 넉넉하고 공간적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사실 EB3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대세는 사실 뭐 SUV이긴 하지만 세단만의 감성이 있단 말이죠. 세단만의 안락한 승차감이라든지 안정적인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차 같은 경우도 너무 좁은 구간에서 SUV는 약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기계식 주차장, 좀 오래된데 그런 데는 SUV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강남 같은데. 그러나 EB4는 세단이기 때문에 좁은 구간에서의 주차도 문제가 없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이라서 들어가 있긴 한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EB4가
준준형급에서는 큰 편이지 그냥 덩치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굳이 이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괜찮게 운용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GT 라인이라서 GT 전용 인테리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와 뭐 이렇게 시트가 투톤이 들어가죠. 블랙 앤 화이트 투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장 컬러는 블랙, 오로라 블랙 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에서 원래 썼었던 컬러죠. 아무튼 블랙 앤 블랙이다 보니까 뭔가 좀 깔맞춤이 돼서 그런지 살짝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약간 TMI이긴 한데 세차를 자주 안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정도 세차를 하는데요. 잘 안 하죠. 사실 귀찮더라고요. 세차가 하면 또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자세히 봐야지 더럽지 이렇게 흐린 눈으로 보면은 또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럽냐 깨끗하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뭐 1년에 4번 세차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일단 이게 블랙 바디잖아요. 블랙 바디는 진짜 세차를 안 하면은 너무 더럽습니다. 더러운 게 특히나 잘 보여요. 제가 시력이 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시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블랙 컬러의 차량들은 세차를 안 하면은 그냥 딱 보여요. 아, 저 차 먼지구덩이에서 아주 한 10번 굴렀구나. 또는 세차를 안 한 지 좋게 몇 달은 되었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바로바로 티가 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블랙 외장 컬러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세차를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외장 컬러 블랙과 GT라인 블랙 이렇게 깔맞춤으로 가시면은 좀 더 만족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딩 콘솔, 이게 또 이제 기본 라인에선 안 들어가고 어스부터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암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은 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열에서도. 그리고 이게 약간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음료수라든지 뭐 도시락 이런 것들을 올려놔도 흘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잡아줍니다. 고무 패킹 자체가. 아무튼 제가 이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촬영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 지금처럼 주행할 때 말고요, 정차했을 때 살짝 뭐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뭐 지각이야, 늦었어. 그래서 주차장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약간의 뭐 좀 풍경 좋은 곳에서 여기 너무 좋은데 약간 쉬었다 갈까? 그랬을 때 약간의 차크닉, 휴식을 했을 때 확실히 이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먹을 때 좋아요. 저는 차량 안에서 뭘 좀 이렇게 사부작거리면서 잘 먹는 타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막 과자 먹고, 막 빵 먹고, 막 과일 까먹고, 막 음료수 마시고, 우유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납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과자 부스러기, 뭐 치킨 뭐 이런 것들을 놓을 데가 없는 차량들은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무릎팍에 이렇게 아기를 얹어 놓듯이 이렇게 먹을 거를 얹어 놓는데, 그러면 또 흘릴까봐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여기 완전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차했을 때 무엇인가를 먹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열에서도 편안하긴 하지만 뒷자리에 사람 있잖아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실 무언가를 놓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물론 암레스트를 열게 되면은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곳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긴 또 애매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 콘솔을 활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180도 딱 얹어놓으면 이것도 은근하게 차크닉이라든지 뒤에서 살짝 쉬면서 무엇인가를 먹었을 때 편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EV4를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불만족스럽다면은 가격이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지금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지역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EV4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조금은 서울은 622만 원 정도가 나오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정말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EV4 기준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인가? 그 영광굴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보조금이 무슨 뭐 1,3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배야, 서울에. 그래서 EV4를 3천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보조금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 남쪽 지방. 그런 곳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전기차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서울이라든지 뭐 세종시 등등,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 높은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기차의 메리트가 옛날과 비교했을 때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은 차도 많아서 더럽게 막혀요, 지금처럼.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막히는 구간은 답이 없어요.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럼 안녕!